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총 12강 시리즈 지식재산학 개론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 디자인 특허, 상표권, 이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11강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컨셉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각 강, 한 강 혹은 한 두 강이 한 학기 수업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요 포인트, 코어 위주로만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마지막으로서 지식재산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권리 이전, 침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식재산권의 권리 이전 그럼 이제 ABCD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는데요. ABCD 모델. ABCD 모델이 뭐냐? 예, A 원작자예요. B한테 권리 이전을 했어요. 근데 권리 이전을 할 때 얘가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또 권리 이전. 예, 타인에게 이렇게 권리 이전. 이거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해서 보통 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작권이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제 사례 가지고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책 쓴 내용을 바탕으로 VOD 플랫폼의 이제 콘텐츠, 강의 콘텐츠, 지금 보시는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A죠. 제가 A고 B 업체에게. 네, 그럼 이제 하나 얘가 그 사이다 경제라고 지금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신 팀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VOD 강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자체적으로만 이 컨텐츠를 소화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C 업체, 지금도 여기도 이제 사업을 접었는데 VOD 플랫폼이 원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로우라는 업체에게 판권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면 일부 수익이 B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원작자인 저에게 재분배를 하는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C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B가 저에게서 권리를 이전받은 거, 저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제 제 매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권리 이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B에게 권한을 부여했죠. 사이다 경제에게. 그리고 지식재산 침해라는 거는 정당 권한, 제가 권한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 책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제 VOD 컨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예를 들면은 지금 유튜브에 제가 이제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혹은 이제 약간의 광고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만 보시면 이걸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을 대부분 해놨는데, 간혹 몇 강의가 이제 멤버십만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는데, 그 강의를 만약에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어딘가에 배포를 했다,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VOD 플랫폼 뭐 101 클래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타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누가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장사를 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 침해를 하게 되는 거죠. 취득한 지식재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 플러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예, 이게 핵심이고요. 권리 이전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국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좀 해보면, 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제가 이제 김기환 작가가 자신의 강의 컨텐츠를 VOD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사이다 경제와 저는 계약을 했어요. 저하고 사이다 경제하고 강의 이제 계약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로우하고는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사이다 경제는 이제 취득한 지식재산 권리 수익화 극대화를 위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로우에게 해당 컨텐츠를 공급 판매하도록 권리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C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없고 이제 법적 권리는 A, B, B, C 이렇게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데, 제가 A에게 이미 계약을 할 때, 권리 이전을 할 때, 너 딴 데 팔고 싶으면 팔아. 대신에 나한테 허락 받아야 되고, 그 이제 얼마 수익 나한테 떼줘야 돼. 이렇게 떼줘야 돼. 이런 권리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C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돈 내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ABCD 모델. 거래 대상은 이제 지식재산권 전체 영역에 포함이 돼요. 특허, 영업비밀, 상표 및 저작권.
예, 영업 비밀은 이제 뭐 노하우라든지 뭐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적. 네, 서적. 제가 책 냈으니까 이게 포함이 되죠. 전자장비, 생체물질, 화학약품, 음악, 비디오, 예술작품, 그러니까 뭐 음원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입사 또는 퇴사 시 피고용권. 그러니까 M&A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기업이 B를 먹어요. 예, 먹게 되면 여기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예, 이들에 대한 고용권 A가 이제 가지고 가게 되죠. 지식재산 거래는 이제 지식재산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며 권리전 계약이 필요치 않은 공공 영역에서의 지식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공 영역이라 나와 있는 거는 이미 공개된 혹은 만인이 쓸 수 있도록 예, 허용된 이런 것들이에요. 지식재산권은 각 종류별로 개별적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개별적 거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은 책대로, 강의면 강의대로, 뭐 VOD 플랫폼이면 VOD대로, 제 특허면 특허대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이거를 세트로 계약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라이센스 거래는 5W 원칙에 의해 접근. 이거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누가 계약 당사자냐. 그다음 이제 무엇이 지식재산으로서의 라이선스 계약 대상이냐, 어느 나라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냐, 그다음에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만료일은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 나가는 책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뭐 5년 계약을 하면은, 예, 5년 계약을 하면은 5년 딱 끝나자마자 출판사가 불만이 있었다. 그럼 인쇄 올려가지고 다른 출판사랑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어디서 라이센스가 지역적으로 발생되면 어디서 실생이들이 발생되는가? 예, 그러니까 판권 같은 거는 계약할 때 한국에만 국한한다, 미국에도 국한한다, 혹은 뭐 경상도에 국한한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왜 거래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권리 이전 모델,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들 회사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발명에 대한 이런 계약들, 그러니까 네가 발명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회사 업무로 인해서 발명한 거에 대해서는 네 권한이 아니야. 다 이제 회사께 돼. 요런 계약이 계약서상에 조그만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뭔가 회사 안에서 지식재산을 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종업원 거는 없어요. 다 사용 주게 됩니다. 대신에 직무 발명 제도라고 하는데, 이 직무 발명 제도에 의해서 계약이 돼 있으니까 회사는 종업원에게 얼마, 뭐 특허 출원했으니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네가 특허 낸 거 가지고 사업이 되게 잘 됐어. 그러면서 인센티브 얼마, 매출액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돼요. 이게 이제 못마땅하다라고 하면은 직무 발명 이제 보상 제도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도 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이제 수십 년 됐군요. 수십 년 전에 굉장히 큰 모 교수님이 클레임을 걸어서 모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큰 금액, 1,000억 이상의 큰 금액을 받아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전이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개인 발명자나 기업이 라이센싱 가지고 이제 사업할 때, 특히 이제 뭐 IP 사업화라든지 뭐 IP 창업 뭐 이런 쪽에서는 일부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혹은 책을 냈는데 책의 1에서 10장까지 내용 중에 이제 일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권리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에서 7장까지만 계약할게요. 그러니까 책은 보통 이렇게나 나는데, 특허 같은 경우, 특허는 이 명세서가 권리인데, 명세서의 청구항 이게 권리인데, 하나만 있는 뭐 특허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권리를 좀 일부만 이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용도나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 게 이게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해외 특정 국가에만 사용, 뭐 이제 글로벌한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역으로 판권 같은 거 지역으로
경상도에서는 너만 팔아. 전라도에서는 너만 팔아. 강원도에서는 너만 팔아. 뭐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지식재산의 공유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빨간 펜이니까 이름 못 쓰겠는데 구정민 작가랑 공동 소유예요. 공동 발명이고, 이 친구가 이제 제 영혼의 파트너다 보니까 이 친구랑 책도 같이 썼고, 그러니까 제가 기여, 이 친구가 기여한 게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공동의 권리 소유를 통해서 공유자 각 개인의 각각의 소유물에 대한 개별적으로 라이센스 판매 사용 양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하고 이제 킴하고 구씨하고 이게 마음이 딱 맞아서 어디 A 업체 뭐 이런 데에다가 뭐 합의하에 이렇게 뭐 라이센싱을 해야 되는데 구씨가 저하고 합의 한마디도 상의 한마디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얘랑 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뿔이 나서 아씨 그랬어? B랑 내가 알아서 계약할래. 너 몰래. 이게 돼요. 그럼 둘이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소유가 이런 부분이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많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양자 권리 분할 앞 페이지에서 소개를 해뒀던 일부 이전하고 좀 비슷한 컨셉인데 권리를 반반 나누자. 발명이다. 그러면 청구항 1에서 3은 내 거, 그 다음에 4에서 10은 네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국내는 내가, 해외는 네가, 경상도는 내가, 전라도는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공동 소유, 완전 공동 소유.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역을 완전히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작권은 내가 다 가져갈게. 관련 특허는 네가 다 갖고 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한 배타적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 부여나 권리 전부 양도하기 어렵고요. 배타적 권리 확보는 이제 공유자의 사전 합의된 계약에 의해서만 확보 가능하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뭐 권리 이전 모르겠고 순수하게 이거 사회에다가 환원 개념처럼 사회 이제 오픈 무료로 누구나 다 갖다 쓰세요. 오픈 소스로 공유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거 IP 창업 혹은 IP 사업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사업을 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영업비밀이라든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브랜드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허드렛 일이라고 요즘 할 수 있는 공장 돌리는 거, 개발하는 거, 아웃소싱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이키 옛날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뜬 회사가 애플. 아이폰의 애플 잘하죠. 그리고 팍스콘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죠. 대표적으로 나이키,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IP 창업, IP 사업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사업이 공장이나 이제 인프라 막대한 비용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들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고 진짜 실익을 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랑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랑 계약하다가 독점적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네가 팔아, 중국에서는 네가 생산해서 팔아, 어디선 또 네가 해.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얘네가 잘 못한다. 그러면 B 탈락이야. B-1 네가 여기 권리 받아. 이런 식으로 품질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비즈니스에 대한 이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지식 재산만 가지고 이제 사업하는 형태인데 이 B로 대변되는 이제 아웃소싱 업체, 협력 업체, 이 라이센싱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친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제품 개발, 생산, 공급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매니징을 해요. 아이디어는 여기서 내고 이제 이제 오퍼레이션을 여기서 주로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A가 B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치 않으면은 B에게 A가 제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나 애플은 원체 강력한 회사고 막강한 브랜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런 사례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뭐 왓이즈다 텀블벅이나 이거 가지고 할 때 이제 아이디어낸 이제 초기 사업가 이런 친구들 이제 프리 마케팅 개념으로 공장 뭐 양말 공장 공장장님 뭐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거를 하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이 없어요. 대부분 돈이 없고 이제 초기 창업자 1인 창업자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장장이 이거 물건 생산하다 보니까 야 이거 돈 되겠다,
이 만들어 보니까 수입네. 예, 합의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찍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이런 일도 허다해요. 특히 중국 공장에다가 아웃소싱 잘못 줬다가는 이런 뒤통수 눈탱이 엄청 맞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 권리, 책임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권리 이전 계약 시 검토해야 될 상황. 이거는 사실상 어떤 계약서를 쓰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계약서에 대한 제목, 뭐에 대한 계약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당연하죠.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이 공통적인 게 부동산, 그 다음에 취업했을 때 노동계약 이런데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간의 표시, 명칭, 주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키다. 그러면 나이키 미국, US가 있고 코리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지 이거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날짜 이거 생각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 같은 거 저 이제 계약 잘못했다가 노예 계약해서 막 10년 계약 해서 이제 쭉쭉 빨리고 막 그 이제 저기 인쇄도 굉장히 낮게 계약했다가 막 털털 털리고 출판사만 돌보고 뭐 이런 계약도 있고요.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이제 계약 체결 날짜 언제부터 발효해서 언제 딱 끝나는지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가 결국 이제 돈이 오가는 건데 돈 계약금 잔금 기간별 실적에 따라서 추가 대금 어떻게 지불할지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은 정액 계약금 같은 거 그다음에 정률 러닝 로얄티라고 하죠. 장사가 잘 되면 이 아이디어 이 아이템 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그만큼의 돈이나 이거를 더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보통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잘못하시는 경우 정액으로만 계약을 해서 사업 잘 돼서 이거 혜택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실제로 못 모르고 계약했다가 이랬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다음에 개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중요한 게 계약과 관련된 이제 주요 업무의 내용, 계약 체결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이거 왜 하는지 계약 체결의 경위 이거 간략하게 표시하는데 이걸 봐야지 아 얘들이 이런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법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에서는 제목, 계약 당사자의 표시, 명칭, 주소, 계약 체결 날짜, 계약의 효력 발생 날짜, 대가, 개요 이런 거 되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따져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계약 시 이제 검토해야 될 것, 특허나 저작권 이런 이제 지식재산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허락의 범위, 전용 실시권이냐, 통상 실시권이냐 이 두 가지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전용은 A가 B에게 독점으로 주는 거야. 너만 해. 근데 이제 이 통상은 C, D, E. 뭐 이제 딴 애들한테 다 줄 거야. 내 마음대로 줄 거야. 내가 주고 싶은 애대로 줄 거야. 근데 이제 싸움 나는 거 이런 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허락의 범위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너는 강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혹은 이제 제 아이디어가 A부터 Z까지 있으면은 A부터 D까지만 네가 주고 E부터 H까지는 너가 이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 결국 돈이에요. 돈 기승전 돈 실적 로열티 비실적 로열티 앞에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실적 로열티 같은 경우는 판매 수량 판매 가격 공개는 이제 제조원가 이거 되도록 이거 되도록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 물가 요거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로열티액도 변동되기 때문에 이거 다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로 이런 거 시뮬레이션 침해했을 때 특허가 침해했을 때 변호사들이 이제 소송 이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시장 사이즈가 얼마인데 뭐 1000만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침해해서 뭐 한 200만 시장을 뺏겼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얼마 손해봤다. 요 로직 만들고 요거 산출하는 게 제 주특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도 조항이란 게 있어요. 이거 뭐 모르고 잘못 계약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권리 이전을 하면은 B가 권리를 주고 돈 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A는 어떤 의무를 가지냐면은 이게 잘 작동
잘 되도록, 예, 사업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까지, 이거 사업 준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원작자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보통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몇 번까지는 무료 방문해서 치도해주고 코치해주고 뭐 이렇게 되고, 몇 번 이후로는 유료, 일당 얼마, 뭐 차비라든지 경비 다 부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라이센싱을 했던 아이디어를 못 모르고 이거 계약을 잘못했다가 1년 동안 주 52주인데 거의 한 40 몇 주를 주말마다 가서 일을 했어요. 이거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계량 기술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쉽게 설명드리면은, A가 B에게 알파라는 아이디어를 팔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알파 가지고 장사할 준비를 하잖아요. 바로 땅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시간이 걸려요. 예, 라인도 깔아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제품 시장에다가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얘네가 알파보다 상위 버전인 알파 2를 개발했어요. 양아치처럼 얘가 B 아니라 C랑 요 계약을 해버리면, C가 그래서 이 뭐 이제 B가 이만큼 준비해서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C가 출시를 해버리면 알파 2가 성능이나 뭐 더 뛰어날 거니까 경쟁 우위 당연히 가져갈 거잖아요. 다 뺏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아치 짓 요거 못하게 하도록 이제 상도상 계약을 할 때 알파 연계되는 뭔가 기술 개발이나 업그레이드가 있으면은 무상으로, 계약 안 했지만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다. 계량 기술 조항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부쟁 의무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A, B 계약을 했어요. 알파에 대한 아이디어, 특허, 저작권 뭐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근데 B가 이거를 이제 출시, 개발 뭐 이 과정에서 이거 공부를 해봤더니, 이씨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약점, 허술한 점이 많은데, 이거 특허청에 꼰질러서 무효시키자, 혹은 딴 애들 뭐 경쟁자 C, D에게 가르쳐줘서 이거 무효 추진하자, 이거 못한다는 거야. 양아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약할 때는 이제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은 이 약점이나 이런 거를 발견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무효화돼 버리는 순간 B는 돈 주고 A에게 계약을 했지만은 이거 무효가 되는 순간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권리 이전, 앞에 설명드렸고, 이제 계약할 때 어떤 것들 봐야 된다 핵심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침해 얘기를 드리면, A 특허가 있고 B 특허가 있는데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게 희한하게 이런 부분이 꼭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중첩되는 부분은 양자 모두 침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허나 저작권의 핵심은 나만 독점 생산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이거 쓰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A를 침해하게 되는 게 되고, A 같은 경우는 B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서로 사업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합의가 없으면, 야 이거 내 거 허용해줘, 너도 이거 같이 쓰도록 하자, 합의 안 하면 이 영역 그레이 존에 대해서 서로 개발도 못하고 서로 판매도 못하고 서로 사업을 못해요. 예. 특허,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침해에 대한 컨셉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는 지식재산 영역, 공공영역 구분 짓는 거지만은 정확한 경계선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해석해야 되고,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지 내 마음대로 이거 나만 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실시하도록 허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 라이센싱,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크로스 라이센싱이 이래서 획득이 필요합니다. 상호간의 허락 없다면은 A 또는 B, 누구나 A, B가 혼재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전혀 못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 확장된 이제 복잡한 버전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지식재산 권리 확보가 해당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건데, 그 스스로 권리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지식재산 침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제 강구를 해야 되고, 해당 조직이 침해 보상에 대한 관해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이 타인 지식재산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만 확보하면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은 출발, 조직. 그러니까 조직 B가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센스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발할 때 종업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뭐 연구 개발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3자 외부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 업체에서 뭔가 이제 하는데 외주 교육 뭐 계약 위탁 뭐 산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해올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어쨌든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연구나 이 아이디에이션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받아오는 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탄생한 확보한 거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이 라이센스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제조도 하고 사업할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동업자에게 뭐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을 하고, 이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이렇게 확보한 라이센싱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3자 라이센싱 안 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가져다 쓴다.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제3자 제3자가 이 내부에서 연구 제조하는 요런 거, 이제 뭐 누구로부터 이제 뭐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혹은 뭐 호프집 같은 데서 서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아이디어를 빼와서 계약한 게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염탐해서 딴 데서 제3자 계약, 여기도 이제 계약 안 된 사람이 밖에서 연구를 하고 제조를 한다. 이게 또 불법입니다. 근데 이 밖으로 이게 나가게 되면은 공공 영역, 이제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카피레프트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침해 배상은 이제 그 침해 행위가 지식재산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락받지 않았거나 라이선스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라이선스 이제 받지 않은 경우, 허락받지 않은 경우, 허락받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핵심이고, 지식재산 소유자로부터 허가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지식재산 소유자로도 허가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에게 이제 함부로 막 못 준다는, 막 못 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재산 권리는 계약 협정이 존재하는 비침해 경로와 계약 협정이 없는 침해 경로. 그래서 이 비침해 경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이제 법, 변호사, 변리사가 계속 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동업자 및 공동 작업자는 공유 권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권리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권리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쉽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같이 뭐를 만들었지만 얘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다가 계약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이 합의 없이. B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동업은 안 된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까지 준비해봤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한 섹션, 보통 이제 1, 2강, 뭐 3, 4강 뭐 이렇게 묶어서 요거 하나가 15주차짜리 한 학기 수업입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로 12주차 컨셉으로 단순하게 지식재산학이 뭐다, 지식재산, 각 지식재산 항목, 특허, 저작권, 디자인 특허, 상표권이 뭐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 IP를 활용하시는 거, IP로 창업, 사업화, 권리 이전, 뭐 라이센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맛배기로 11강, 12강 소개를 해드렸고요. 11강, 12강만 해도 지식재산 전략이나 라이센싱 수업으로서 한 과목 한 과목으로 따로 나오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맛배기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컨텐츠가 필요하다,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요. 강의 의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게 제가 학교에서 한 학기 수업으로 뭐 저작권이나 지식재산이나 뭐 이제 그 키워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패스푼, 키워트에서 운영하는 이제 패스푼 같은 데서도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수업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얼마든지 필요하시다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12주차 12강 프로그램 지식재산학 개론, 김비안의 지식재산학 개론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지식재산 관련 좋은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과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